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은 기시다 일본 총리 좀 비판해야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간부들을 만나서 정상회담 뒷얘기를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건배를 하면서 술을 다 마셔서 깜짝 놀랐다, 이런 말을 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꼭 이런 말을 흘려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이 별다른 성과 없이 돌아와서 빈손 외교니 굴욕 외교니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겨우 그 정도 말밖에 못 해줍니까? 기시다 총리는 외무상까지 지낸 사람 아닙니까? 만나보니 얘기가 좀 잘 통할 것 같더라. 검사만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제법 국제적 감각이 있더라. 이런 말을 해주면 안 됩니까? 하기야 뭐 그런 걸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도 할 말이 없긴 합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전국에 비가 좀 내리는가 봐요. 서울은 별로 아직 안 오고 흐리기만 하던데. 예, 오전에 온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별로네요. 예, 남쪽에는 비가 좀 제법 오는 것 같습니다. 김무수님, 여기 포항인데요. 단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부산이대이님, 부산에 계시는 분이죠. 오늘 비 오는데 이 방송 끝나면 점심으로 부전시장에 가서 정구지 지짐에 막걸리 한 삿발 때리 뿌까? 광주에 비가 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전라도. 저건 지금 네, 가뭄이 너무 가물어서 진짜 심해가지고. 걱정인데. 예. 김혜영님, 부슬부슬 봄비가 내립니다. 지금의 이 봄비가 소나기로 변해서 우리 정치인들 마음이 씻겨지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예, 우리 국민들 마음도 좀 씻겨주고, 황사가 또 오늘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네. 비가 오면 좀 낫지 않나요? 비 내리고 나서 황사가 와가지고요. 예. 아주 심하답니다. 예, 내몽고 쪽에서 상당히 황사가 많이 밀려온다고 예보를 봤는데요.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샵 2315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 이번 주는 임금님 귀의 캔디님, 지난번에 크루즈 당첨되셨죠? 고맙다고 기쁨을 나누자며 영화 예매권 10장 보내주셨는데 10장이 아니고 20장인가요? 10분 받을 수 있는 것? 예. 임금님 귀의 캔디님께서 쏘는 영화 예매권 선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선물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은주님께서 기쁨을 2배로 나누자면서 크루즈 당첨되신 것 기부해 주셔가지고 와. 두 분께 저희가 또 20만 돌파 기념으로 드렸더니 그 중에 한 분 임금님 귀의 캔디님이 이걸 어떻게 또 나 혼자 기쁘냐, 영화 예매권 보내주셨고, 그랬더니 또 어제는 GP 코리아라고 하는 시계 생산업체에서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와 함께 만든 시계를 또 10개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계가 윤봉길 의사가 그때 찾던 시계입니다. 네. 저 시계와 같은 모양으로 손목 시계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는 시계죠. 저 시계를 또 10개나 보내주셨습니다. 훈훈하네요, 정말. 네, 네. 너무 아름답고 네. 감사하고, 이 시계는 저희가 다음 주에 보내드리도록 드리도록 할 텐데, 그동안 어떻게 선정하는 방법을 다 써먹어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정해드려야 될까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돌아와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또 멍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계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 이렇게 일본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멍게란 단어는 나온 바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장성철 소장,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일의원연맹에 누카카 후쿠시로 회장이 있는데요. 예. 17날 대통령께서 방일을 하셨을 때 만났어요. 그래서 좀 멍게 수입을 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멍게 수입을 후쿠시마 때문에 금지했죠. 예. 근데 누카카 회장이 이바라키 현의 그 의원이에요. 거기가 멍게 생산지입니다. 아, 그래서 본인 지역구의 민원을
대통령께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경에서 위쪽으로 80km가 이바라키현이고요. 그 위가 후쿠시마예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렇게 방류가 되고 이러면 거의 이바라키현까지 이렇게 뭐 그 오염수가 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먼지 수입을 중지한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의 지역구 민원이니까 뭐 얘기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후쿠시마산 수입 맞아요. 수산물을 네. 다시 이제 수입할 수 있게 해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멍게 결국에는 얘기가? 그 얘기죠. 예. 일본 미야기현 연안에서 잡히는 멍게 70%가 한국으로 수출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후쿠시마 때문에 수입이 금지가 됐는데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했다고 하는 건데 예,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미음자도 안 나왔다고 하니까 예. 또 이러면은 아니 일본 의원 얘기를 믿을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실 얘기를 믿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실 얘기를 믿어야죠.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왜 동영상도 찍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해명이 동영상은 중단에 대통령실 해명인가? 그렇죠. 고가위원이 네. 얘기한 건가요? 대통령 세 명이 동영상은 뭐 못 중단해 찍게 달라고. 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그렇죠. 부탁하면서 동영상도 그렇죠. 찍으려고 하니까 네. 못 찍게 했다. 네. 그러면 동영상을 못 찍게 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멍게 멍자는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야기현이라는 데가 사실 후쿠시마 바로 위에입니다. 거기가 이제 멍게 주산지인데 거기 70%를 이제 한국으로 수출하다가 지금 이제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 핵심은 뭐냐면 이제 멍게 문제가 아니라 후쿠시마 산 그 인근에 있는 수산물을 수입할 거냐 말 거냐 풀어줄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멍게라는 단어가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수산물 후쿠시마 인근에 있는 수산물을 수입을 해달라. 이 수산물이라는 얘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산물 수입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얘기입니다. 예. 이제 뭐 멍게와 다른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일본이 너무 일본을 아마 모르고 접근한 게 아닌가. 좀 어찌 보면 좀 일본 그러니까 외교 경험 없는 분이 확실하게 다 한 거다. 지금 말씀처럼 본인은 어쨌든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지만 자기 지역구의 민원이니까 그걸 제기하면서 또 뭐 영상을 찍으려고 했겠죠. 영상 찍은 건 저는 사적으로 찍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상담회 회담은 사전에 논의된 사람들만 찍기 때문에 막았다고 잘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또 언론에 흘리는 게 일본이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거든요. 저도 무슨 변호사협회 교류를 해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굉장히 뭐 아이고 하이 하지만 뒤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 걸 많은데 그럼 이런 걸 사전에 뭐 일본 전문가들도 외교부에 많고 청와대에 있을 텐데 몰랐을까? 이런 걸 사전에 어쨌든 안 될 수 있게끔 모이는 것도 최소한 모이고 사전에 어느 정도 좀 조율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계속 일본이 지금 뭐 위안부 문제, 지금 뭐 다른 뭐 독도 문제도 그렇죠, 지금 멍게 문제도 그렇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통해서 나오는데 이걸 모르고 갔으면 완전히 이번에 좀 실패한 외교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무리한 비판이라고 볼 수 왜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상회담은 의제 조율을 하지만 이 한일 의원연맹 단과 만나는 거는 그래서 긴밀하게 개별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할지 다 의제 조율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일본 의원의 도발적인 개인적인 행위라고 봐야지. 왜 이 멍게라는 얘기가 나오도록 대통령실에서는 뭐 방조를 했어 뭐 이렇게 좀 비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거기 좀 다른 생각이 만약에 이번에 이 그 강제징용 문제만 할 거면은 딱 총리만 만나고 다른 사람은 안 만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실무회담이었고 1박 2일이었잖아요. 그럼 여러 사람들 만나면 일본 정치인들은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그러고 항상 언론에 와서 만나서 얘기했다 흘려왔는데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필요가 뭐 있어요. 중요한 사람 딱 만나고 나머지 분들은 직접 만나지 말고 여기 맞는 사람 예를 들어 한일 의원 연맹이면은 뭐 우리나라의 회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진석 그 회장 맡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 파트너로 만나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 안 생기는 거거든요. 만나서 이렇게 환담하고 아니, 이런 그러니까. 거를 뭐라고 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니죠. 있지 굳이 않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까지 항상 이런 갔는데- 거를 예상 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면. 일본까지 충분히. 갔는데 아니, 한일 의원 아니, 안 연맹에 그래요. 소속된 좀 의원들 말씀드리자면. 만나는 거는 괜찮지 않나? 아니 현근택 변호사님은 너무 그 가혹한 조건을 현 정부에 이렇게 대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얘기해보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아니 가서 오랜만에 일본을 방문한 한국 정상이 한일 의원 연맹의 일본 측 회장을 그럼 이런 이유 때문에 만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니 그럼 중요한 이런 얘기를 그러면 얘기를 나왔다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얘기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안 싸우자고 나왔다는 제가 얘기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얘기도 섞어서 해주시면 받아들인 입장에서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괴롭다. 아니 그럼 이러는 걸 몰랐냐는 얘기예요. 일본 정치인이. 잠깐만요. 충분히 이러는 완전- 걸 지금 생각해요. 대통령실 입장이 멍게 얘기가 안 나왔답니까? 아니면 멍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대응했답니까? 정확하게. 멍게 단어 나온 적이 나온 적이 없었다.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누카가 회장의 이제 일본 마이니치 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큰 문제는 이 보도에 따르면 누카가 회장이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가 정면 대처를 피한 경향이 있다. IAEA 절차에 따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대로 멍게 수입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은 지금 전혀 여기에서 논의할 그런 의제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했다든지 뭐 그런 것을 얘기했으면 몰라도 지난 정부가 정면 대처를 좀 피한 경향이 있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아예 멍게라는 얘기가 안 나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정부 말을 믿고 싶지만 좀 더 믿을 수 있게 어떤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대통령실의 이런 반응을 근거로 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다른 정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만약에 일본에서 이렇게 보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그럼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정부는 정면 대처를 피한 경향이 있고 IAEA 절차 따라 시간 걸리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걸 이제 문제를 삼는 거냐, 그러니까 내용을 문제 삼는 거냐, 아니면 이런 말 했다는데 왜 안 했다고 하는 거냐,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그렇죠.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럼 지금 아까 이제 그 뒤에 부분 말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느냐, 그거는 제가 정보가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그럼 이 내용이 그럼 문제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완곡하게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저는 해석해요. 여기에 어디에도 당신들의 사정을 이해해서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게 없고요. IAEA 절차라는 그 방어 장치를 하나 두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한 거다. 이게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정도로 평가합니다. 근데 저 문제라고 보는 거는 계속 뒷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일본에서. 그것에 대해서 되게 수세적으로 우리 대통령실은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것밖에. 근데 더 강력하게 일본 정부 측이나 뭐 이러한 시정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략 뭐 유감 표명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또 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막 믿잖아요.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께서 이걸 완곡한 거절의 표시로 해석한다, 이해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국민들 생각은 이럴 수 있어요. 일본에 가기 전에 워낙 우리가 많은 양보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후쿠시마산 이 수산물까지도 좀 통 크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 수 있죠. 네, 네. 저는 지난주에 그러셨잖아요. 봅시다 이렇게 하셨죠. 왜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두 분 다요. 예, 기다려 맞아요. 보시죠 이랬는데 맞아요. 봅시다 그랬어요? 기다려 보자 그랬던가요? 기시다 그런 것 같은데. 기시다발이 이런 말로 윤희석 대변인 나온 거 그러던데요. 좀 제가 도움이 됐나요? 예, 네. 기다린 결과가 이제 이것인가. 그리고 뭐 현찰 주고 어음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현찰 주고 뺨 한 서너 대 맞고 온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줘버렸는데 그쪽에서는 자 위안부는 어떻게 됐어 한 대, 독도 어떻게 됐어 한 대, 그리고 후쿠시마 멍게 포함한 후쿠시마 수산물 어떻게 할 거야 또 한 대, 또 남아 있을 거예요.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안 하잖아요. 그거 너네 뭐 그렇게 한다는데 우린 너네 하는 거 좀 보고 그리고 좀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뺨만 잔뜩 얻어맞고 왔는데 대승적 결단을 내리셨다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보면 나라가 절단나고 있다. 이렇게 양분되고 이렇게 갈등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걱정이 큰데 이제 일본에서 보도가 되면 우리는 인정하거나 침묵하거나 부인하거나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멍게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20분 넘게 국민을 가르치듯 훈화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기시다 총리 아까 앵커께서 초반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그 술을 다 마시더라 이런 얘기 그런 얘기라도 저희는 원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1박 2일을 일본에 가서 국민들을 전혀 이해 구하지 않고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폭발적으로 이어서 터져나오고 있고 대학생들 시국선언도 이어지고 있고 가장 절교하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일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친절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이번에는 무슨 뭐 그에 상응하는 뭐 일본의 어떤 호응 이런 거 기대한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얘기를 했는데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도 얻은 게 없는데 뭐 G7 초청받은 거요? 그거 뭐 처음 있는 일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갔다 왔고. 그런 걸 가지고 국민이 설득이 되냔 말이죠. 그리고 하나씩 멍게 튀어나오고 위안부 합의 튀어나오고 독도 얘기 했다더라 안 했다더라. 그럼 그게 탄핵의 사유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러면 대통령 우리에게 솔직해야죠. 다녀와서라도 기자회견을 열어서라도 솔직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리고 정말로 궁금해하는 점들이 있잖아요. 멍게 얘기 진짜 나왔습니까? 그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진짜 민감하고 궁금해하는 국민들의 이 호기심 또 걱정되는 부분을 털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런 말한 적 없다. 동영상 뭐 그렇게 제지한 적 없다.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일본말 믿을래? 우리말 믿을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뭐가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답답한 거죠. 박신 장관이 어제 그저께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그 민주당 의원분들의 그 파상 공세에 맞서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들은 바가 없고 그런 얘기 없었다. 의제에도 없었다. 하니까 계속 나는 일본 언론을 믿고 싶다. 김상현은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좋아요. 믿는 건 자유인데 그 이상 어떤 해명을 해야 그럼 믿어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그 자리에 나왔어요. 똑같은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의제 없었으니까 얘기를 안 했으면 그럼 계속 똑같이 일본 언론은 이런데 왜 대통령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정쟁이 될 거예요. 문제는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은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를 가지고 정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할 겁니까? 기시다를 불러서 우리 국회에 불러서 뭐 증인 선서시킨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그럼 아니, 불가능한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뭘 얘기를 하면 되는 대통령이 거예요? 기자회견을 하셔야죠. 기자회견 그래요? 해서 예. 기자회견 해서 기자들이 파상 공세할 수 있도록 해줘야 열어놔야죠. 일본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저 뭐 저 아니 국민적 의혹과 같은 거 할 수도 불신과 있는데 저 이렇게 같은 거 할 수도 커져가고 있는데 있고 자존심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어떤 분노가 치밀어 자존심이요? 오르는데 국민의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지고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고 있는데 아니 뭘 치밀어 대통령이 올라요 분노가 그건 치밀어 올라요. 하루 종일 일본 생각만 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런 표현이 너무너무 과한 거예요. 뭐 나라가 아니, 절단이 그런 났다고 식으로 그러고 저한테 공격할 그러시면 일은 안 아닌 돼. 거죠. 제 말은 저는 단어를 굉장히 정제해서 써야 된다고 봐요. 아니 저처럼 생각이 정제해서 다르니까.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나라가 이 정도면 절단났다고 그랬잖아요. 절단 났죠.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 저 얘기 갈등과 못해요, 분열이 꽤 여기서부터는. 큰데 여기서부터는 얘기 못해요. 그러면 이 일본 문제까지를 이렇게 대통령이 한 짐을 얹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 더 대화 못해요. 아니 제가 대통령이나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윤희석 대변인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제가 그거 얘기했잖아요. 아니잖아요. 정제해서 단어를 쓰고 서로의 생각 차이를 좁히는 게 이 방송의 목적인데. 아니 제가 나라가 절단났다 이 얘기도 못 씁니까? 아니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왜 못 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비판하시는 거잖아요. 윤희석 대변인이 제 쓰는 항의는 단어에 제가 할 수 대해서 있는 입장이라고 봐요. 아니 지금. 그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비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절단난다는 표현까지 쓰면 저도 더 그런 표현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윤희석 대변인의 선택인 거죠. 이거는 저의 선택인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사회자의 몫이에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지금. 용사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대통령이 일본 사람은 정직하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안 정직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일본에서 자꾸 이런 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했다 해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윤희석 대변인 생각하시기에는 계속 일본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정말 답답한 게요. 정부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일본에 가서 외교를 행위를 하는데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겠습니까? 그 진심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입장이 있는 거고 다 밝히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4월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 과도하게 뭔가 선전하고 싶은 게 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그런 모든 상황을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대중에게 다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여당 해봤잖아요. 그럼 그걸 그러니까 알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일본의 언론 플레이라고 있다고 생각하신다 봅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김유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회담이 끝난 뒤에 나오는 이런저런 얘기들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이 궁금해서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매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윤희석 대변인께서도 봅시다. 갔다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갑니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했잖아요. 그럴 때 봅시다라고 한 것은 일본에 가면 분명히 그에 상응한 또는 납득할 만한 그런 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국민들이 이번 정상회담 우리가 좀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국무회의에서 오랜 시간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설명만 하면 그게 국민들이 그냥 그랬구나 되겠습니까?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 소통 아닙니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그야말로 대변인이고 소통을 오래 해보셨으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 가기 전에도 저는 기자회견을 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 했으면 적어도 갔다 와서는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왜 그렇게 많이 양보를 하고 갔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고 그러면 가가지고 그쪽에서 과연 준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궁금하고 그러면 지금은 안 줬어도 혹시라도 뭔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런 것도 궁금한 거고 그래도 사죄 반성을 우리는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 정도면 됐다. 그리고 한 번 더 사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는데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고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뭐 이렇게 지금 G7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현재 전반적인 국제 정세하에서 갖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걸 어찌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 일방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단어에는 듣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했다고 들려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신 부분을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말 마음으로야 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을 여든 야든 다 여당을 해봤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다고 보는데 정상화되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외교가 상대방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일본 사정 봐줄 거냐 뭐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일본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짐작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도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준 거 아니에요? 부담이 엄청 큰 거예요. 지금은 좋아하겠죠. 부담이 커진 거예요. 상대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준 만큼 그쪽도 우리한테 줘야 돼요. 이제는 그런 차례인데 이걸 미주알 고주알 갔다 오자마자부터 무슨 대화가 있었는데 멍게가 있었냐 없었냐부터 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 밝히는 것이 그 외교 성과를 높이거나 또는 그 외교 성과를 실질적으로 실현시키는데 도움이 되느냐 여부조차 다 그것까지도
대통령실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오늘 멍게 얘기는요. 지금 멍게부터 시작해서 그랬는데 그건 좀 선우가 바뀐 겁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됐던 것은 독도 발언이 나왔다라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부인을 했죠. 그리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쪽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안 했다고 하고 급기야 이제 멍게 얘기까지 나오는 거니까 도대체 사실이 뭐냐 국민들은 궁금한 건데요. 아까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글쎄요. 기자회견하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하고 그게 일방적 아닙니까? 일방향 아닙니까? 아니,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할 수 있으니까 발언을 한 거고 그게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 요청이 있는데 기자회견 안 하고 나는 이 형식으로 하겠어. 그럼 일방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기자회견 요청을 누가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하느냐 마느냐의 판단도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 기자회견이 필요하다는 어떤 뭐 여론이 있고 국민들이 정말로 이 기자회견이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기자회견 하시겠죠. 제가 윤희석 대변인 더 괴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왜 저를 괴롭게 하세요? 아니 팩트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기자회견 올해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셨죠? 그러니까요. 언제 작년에 그러니까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네. 기자회견을 안 했다.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너무 오랫동안 저는 이번 정상회담 평가에 국민들이 싸늘한 것도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좀 쌓여 있다고 봐요. 그럼요. 계속 소통을 좀 했어야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 또 용산 가신 거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없었다라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것 같다. 그런 얘기 연장선에서 얘기 나오는 게 이거죠. 이제 가서 이제 야당 대표를 일본 야당 대표를 만나서 그게 뭐 부끄럽다니 부럽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만나잖아요. 일본 가서 야당 대표를 만난단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야당 대표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나고 가서도 만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야당 대표 안 만나고 일본 가서 다 만나고 그게 정상입니까? 제가 하여튼 보기에는. 소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 안 하고 어떻게 나라를 도어 통치할 수 스태핑은 있습니까? 2022년 11월 18일 날 예,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15.